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준 TV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매주 우리 고정 코너를 맡아주고 계신 김장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가 가끔 설명을 해드려서 계속 보시는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의 최고 선거 전략가, 여론조사 전문가, 그렇게 설명드리면 큰 오차가 없이 이분을 설명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8월 2일 날 일본 정부가, 이건 행정 절차죠. 일본 정부가 가계에서 한국의 대한 수출품에 대한 호혜적 조치를 폐기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했고, 어제 관보에 그걸 게재했다. 이 법률적인 사법적인 절차가 없이 그냥 행정 조치로서 이게 하나씩 돼가고 있고,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의병을 일으키자, 죽창을 들자. 그런데 제가 감지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풍을 맞아서 발을 빼는 듯한 조짐이 제가 두 개가 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론이 너무 기네요. 첫 번째는 어제 민주당 소속 서울 중구청장이 노 자펜, 일본 놈들 오지 마라, 이런 거리 현수막들을 천여 개 설치했다가 5시간 만에 철수를 했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에 나와가지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와가지고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는 내용이 경제전쟁의 승자는 없다. 국제 분업 체계를 훼손하는 일들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남북 경협을 통해 가지고 평화 경제를 통해 가지고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자라고 했던 이야기, 우리 점잖은 주호영 의원께서 이건 또라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한 얘기하고는 180도 입장 전환이 온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온 걸까요? 다행스럽기는 한데. 예. 네. 아니 경제 전쟁의 승자가 있을 수가 없죠. 특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느냐? 아니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당연히 경제 전쟁을 하면 누구나 다 패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덜 잃느냐 문제죠. 승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여권의 대응이라고 하는 죽창, 변화가 이순신의 배 12척,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온 겁니다. 거기다 이 경제전쟁이라는 게 대통령이나 몇몇 여권 정치인들의 의지로 이기고 지고 일본을 갑자기 따라잡을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전까지는 일본 따라잡지 말자, 우리는 일본 뒤에만 가자, 이래서 우리가 일본을 경제적으로 앞서지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원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다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조금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광주에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으로 현장을 누비시잖아요. 예. 뭐라고 진짜 대통령 보고 또라이라고 그럽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이번에 특히 이제 일본하고의 경제 전쟁이 임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말들, 그런 게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제 남북 경협, 평화 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크게는 이 여권 전체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 내지는 대통령의 현실 경제에 대한 무지, 이런 걸 질타하는 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게 쉽게 얘기하면 저게 이제 30년 전, 40년 전 그냥 운동권들이 할 법한, 1980년대 주사파 할 때 그 학생들이나 할 법한, 내지는 저거 많이 듣던 얘기예요. 저거 북한에서 그냥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이렇게 할 법한 얘기가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좀 개탄하고, 야, 우리 정부 능력이 저거밖에 안 되냐, 이런 좀 탄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같은 법무장관 내정자 발표한 임명 발표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산업행적 사고인 거죠. 우리 민족끼리 북한과 손을 잡고 1억 가까운 규모의 경제를 이뤄가지고 단숨에 일본을 초월하자라고 기세가 등등했는데, 오늘 혹시 그거 보셨어요? 이게 저도 이제 사실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서울대에서 매년 하는 게 있답니다. 서울대 동문 중에 가장 부끄러운 선배를, 거기 이제 몇 사람들 쭉 있어요. 나경원도 있고 서울대 출신들. 거기
오늘까지 15,000명이 투표했는데 가장 부끄러운 후배 이 동문 1위로 조국이 14,000표 얻어서 90% 얻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되게 애국자고 선지자고 이래서 국민들 여론을 이끌고 간다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니까 조국이 가장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으로 15,000명밖에 안 되지만 지금 14,000명이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만방자, 오만불손하게 여론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저 북한하고 손잡고 가면은 예. 미사일은 계속 쏴대는데 이렇게 또 믿는 근거는 양정철이라는 친구는 자 지금 현재 뭐 판세 뭐 반응 여론 보지 말고 그냥 쭉 끌고 내년 4월까지 가면 우리가 저 싹쓸이 한다라고 믿는 근거는 또 뭡니까? 그것도 여론조사라고 지금 또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그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이게 선무당의 사람 잡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니 여론조사가 별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똑같고 당연히 뭐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 보복으로 들어왔다. 일본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국민 여론이. 그렇죠. 네, 국산품 외형 운동 하자. 그래. 국산품 외형 운동 해야지. 그렇지만 일본이 잘못했다고 본다고 그게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본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 대한 여론이 나쁘고 뭐 우리가 일본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여론이 뭐 70-80% 나온다. 그거를 자신들에 대한 몰표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 단세포적인 사고인데 예. 왜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못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 싸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 편 내 편을 가르지 말고. 근데 A가 잘못했다. 그렇다고 내가 B가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A도 잘못했지만 B도 잘못했다. 경중을 가리잖아. A가 조금 더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잘못했다고 본다는 게 자기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아주 근데 이제 이 선악 이분법으로 문제를 봐버릇하고 이거 옛날 운동권들 버릇이에요.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게 나 잘한다는 거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이 국민들에게 아주 원성을 사는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게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임기 초반만 빼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발언은 계속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어요. 그렇죠. 뭐 최저임금 올렸더니 뭐 실질적으로 90%는 괜찮다 하더라. 그래서 언론에서 팩트체크해서 다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가 국민 수준을 읽는 데서 계속 이 펑크가 나고 있어요. 예. 그 조국 교수가 이영훈 교수라고 예. 그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그 교수님인데 그 교수한테 구역질 나는 놈, 예. 그 매국, 매판자본, 뭐 그 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또 어제 쏟아냈습니다. 예. 매판, 매국노, 뭐 친일파 세력, 구역질 나는 놈들. 그래서 우리 김강웅 그 좋은 정부 만들기 하는 그 교수님 이러시더라고. 아니 학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토론하자고 그래야죠. 이영훈 교수님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그 뭐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내가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괴벨스처럼 딱 점을 찍어가지고 그 이영훈 너 뭐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뭐 하면 너 죽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내세우는데 예. 제가 아는 우리 서울대 선배님들 그러더라고. 문재인 정부가 뭐 내각제가 아니니까 뭐 불신임하고 쫓겨나지는 않겠지만 조국을 임명하고 이걸 강행해가지고 조국이 얼마나 평가하겠습니까? 자. 일본의 저 경제 심탈에 대해서 반대하던 놈들은 다 친일파고 이적 행위자들이고 이렇게 갈라치기 해가지고서 이 자기네 나머지 세력들을 자기네들한테 이제 이제 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님이죠. 이영훈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일제시대가 우리나라를 근대화하는 데 도움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대한 무지하게 깊은 학문적 논의예요. 근데 그거를 그럼 학문적으로 비판하면 돼요. 일제시대에 도움됐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안 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논의를 더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영훈 교수는 그 누구보다도 학자로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자기 딴에 뭐 구할 수 있는 자료 다 구하고 물론 그 해석이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조국의 대응은 뭐냐? 저는 뭐 쉽게 보면 조국 교수가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인민재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학자적으로 논의하겠다. 내지는 법의 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파시즘이라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을 아주 이 감정이나 정서를 자극해서 이 낙인을 찍고 그거에 우리 다 달라붙어서 저 구역질 나는 놈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2020년을 앞둔 대한민국 법무장관으로 저는 기본 아니, 근데 예.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문재인과 조국이 지금까지 보여온 언행의 90%는 그런 조국이 딱 맞는 거예요, 법무장관으로. 예. 그런데 중요한 국면에서 국민 대다수가 저는 조영 의원께서 또라이라 그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동네 나이 드신 분들 모임에서 들었어요. 정신 나간 놈이다, 미친 놈이다. 예. 북한하고 손을 잡고서 하자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궁지에 몰리고 대통령제니까 5년 임기는 보장받는 거니까 뭐 쫓겨날까 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때가 되면 제정신이 살짝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또라이 90%에 제정신 한 4, 5% 나머지는 침묵 그런 정도가 되놓으니까 이게 진짜 뭐 그리고 뭐 궁지에 몰리고 뭐 그러잖아요. 뭐 일본 가갖고는 간첩단 사건 한 사람들을 대통령이 모아놓고서 뭐 우리 민주화에 뭐 공헌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 대한민국 국군은 개판이니까 뭐 누가 김원봉이가 국군에 뿌리고 헛소리 삐삐삐 해가지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이랬을 것 같으면 뭐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제정신이 한 5% 돌아오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응징을 해야 됩니까? 근데 진짜 지금 답답한 게 그거야. 지금 가장 큰 게 이거죠. 지금 저는 뭐 이거 아주 단순하게 보면 단순한데요. 일본 아베가 하고자 하는 거 이거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입니다. 일본 아베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헌법을 개정하자는 거고 일본 군대를 둬서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잖아요. 그렇죠. 정상국가. 근데 그게 이제 한미일 동맹 체제 때문에 자꾸 자기들도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도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요새 뭐 좀 심하게 하면 한국 빼고 하자. 그 미국하고 동맹으로 이 인도 태평양 질서를 구축하면 된다. 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외교적인 문제를 경제를 끌고 오면서 확전을 시킨 게 문제인데 이거를 또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 문제, 지소미아 폐기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관계가 무지하게 악화되고 그래서 한미일 동맹 체제가 와야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베가 가려고 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토착 외구가 저 문재인 조국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베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분탕질을 우리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독재를 하려고 하고 박정희 체제도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서로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그 민주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야, 우리가 계속 아베하고 싸우고 이러면 아베도 자기들 참여연 선거에 도움 될 거라고 본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금방 바뀌었어요. 야,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발을 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문재인 정부나 조국식의 일본하고 막 싸워서 이기고 막 그러고 야,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뭐 지소미아도 뭐 폐기하고 이게 아베가 원하는 바를 이 사람들이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굳건하게 하고 이러면 일본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인터넷에 지금 광우병 파동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짜 이야기, 가짜 팩트, 페이크 뉴스들이 판을 치면서 아베 노부유키 아세요? 참, 예.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의 마지막 총동이 아베 노부유키예요. 아베 신조 누군지 아시죠? 예. 지금 현 총리 아닙니까? 예. 아베 신조가 아베 노부유키 손자라고 지금 한자가 다르고 사람도 완전히 다른데 집안 사람도 아닌데 이게 광우병 뭐 뇌송송 구멍탁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생항가리를 먹게 죽겠어요 뭐 이런 자 이제 우리 선거 여론 우리 전문가시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부터 지금 뭐 또 그 민주당의 주사파들 종북 주사파들 같은 의원들 막 해가지고 무조건 싸워서 김정은이와 손잡고 일본 놈 타도하자. 그러다 오늘 갑자기 오늘 분위기가 싹 바뀌고. 이게 지금 어떻게 갈 것이요? 단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되죠. 이번에 중구청장이 노 재팬을 걸겠다고 하다가 그게 자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가장 큰 역할한 게 청와대 청원이에요. 근데 청와대 청원 올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파들이에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거에 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조국이 주도했던 그거에 이제 부안해동 하려고 했던 서양호 같은 사람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자들 내부에서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어요. 그렇죠. 자기들만의 총선을 생각해서. 그래서 광우병 파동처럼 불을 질러놨는데 예. 이게 이거 좀 분위기가 제어를 안 좀 가요. 해보고 예. 현실 노선으로 가려는데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문재인이 아무리 뭐 천하에 뭐 백수 만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경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조치가 나오자마자 하루 사이에 주식시장에서 50조 손실이 났어요. 그렇죠. 시가총액이라 그러죠. 50조라 그러면 500만 명의 주식을 하는 분들이 1,000만 원씩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 악질 부르주아들 뭐 자본가들 뭐 재산순 좀 보는 거지 뭐. 500만 점 우리나라 주식하는 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닐 거고. 아니, 그 배짱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예. 그 배짱으로 밀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전 의병 말이야 뭐 이긴다고 했냐 말이야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다. 이번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이거 문재인 대통령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역사 인식의 문제. 의병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에요. 아니 나라가 오죽 못 나가지고 위정자가 못 났을 때 그러고 나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수단으로 저항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의정자들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의병이 필요 없는 거여야 돼요. 그럼 뭐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국정 운영은 깽판으로 쳐놓고 의병들 일어나서 뭐 금파라 모으기로 이게 극복이 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되겠지만 그만큼 이 정부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의병을 왜 얘기하면 아니 반도체 뭐에 대한 규제를 의병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문 그 사장이 갤럭시 뭐 새 제품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기업 CEO들 뭐 그 임원들이 다 지금 자기네 총수가 감옥 갈 게 다 걸려 있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다 걸려 있고 하니까 말을 못 했잖아. 미국에서 또 말 실수를 한 건지 이제 총수 눈치 보다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3, 4개월에 삼성전자 큰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하고 저 국산화 소재 뭐 국산화 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런 이 원자력 산업을 60년 걸러 만들어 놓은 걸 이 박살낸 사람들이 경제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거. 예. 시대착오적인 거죠. 시대착오적인 그 정권이 어떻게 또 지랄탄 튀듯이 튈 것인지 다음 주에 또 한번 점검해 보시죠. 감사합니다.